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UBS 2026년 전기차가 대세된다. 대장주는 테슬라. 전기차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UBS는 전기차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재확인했다. CNBC에 따르면 UBS는 전기차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과 협력해 파워트레인의 전기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이 전기차 업계의 공급망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의 출시량이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 파워트레인의 전기화에 힘쓰고 있다. UBS는 이 같은 파워트레인의 전기화가 곧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의 파워트레인 공급망에 의존하던 전기차 업계가 2021년 기준 약 2,500억 유로의 연간 수익을 창출했지만 전기 배터리로 운용되는 파워트레인 생산이 증가하면 2030년까지 1,500억 유로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명이다. UBS의 데이비드 레슨의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업계에서 배터리 공급망 관리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테슬라는 공급망 차질 여파에도 전체 주간 생산량이 이미 3만 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말까지 4만 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이 레스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연간 차량 판매량 50%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레스네는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에 나선 메르세데스벤츠 또한 전기차 사업 모델의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추천 목록에 포함시켰다. UBS는 시장이 메르세데스벤츠에 내놓은 12에서 14%의 수익률 신승 목표치가 약소하다며 전기차 사업에서 경쟁력을 추가로 입증한다면 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비테스코도 UBS의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비테스코가 파워트레인의 전기화에 일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부품업체이자 공급망이라는 것이 UBS의 설명이다. 비테스코의 경우 파워트레인의 전기화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공급선을 만드는 데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됐고 이미 해당 신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컨템포러리 암페어 테크놀로지, 대만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델타 일렉트로닉스 등이 전기차 관련주 추천 목록에 올랐다. UBS 측은 2026년이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가 될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안정적으로 오르다가 2024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고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15% 감소할 것이라며 한편 전기차의 생산량은 2021에서 2030년에 걸쳐 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출하 지연 불구 아이폰 14 출시 예정대로. 애플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에 사용될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최근 전했다. 올해 9월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자업계 예측이 정확하기로 유명한 정보기술 전문가 권밍치 대만 DF 인터내셔널 증권연구원은 최근 일부 아이폰 14 패널과 메모리 공급업체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른 공급업체가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14 양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에 탑재될 LPDDR5 D램을 삼성, 마이크론,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했지만 마이크론은 제품 인증 시작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품질 문제가 있어 출하 지연이 발생했다. 따라서 2022년 3분기 공급사는 삼성이 유일하며 생산 초기 메모리는 삼성이 전량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쪽 공급도 순탄치 않다.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시를 위해 약 500만 개 이상의 올레드 패널이 필요한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려던 아이폰 14 프로맥스 모델과 아이폰 14 모델 디스플레이 패널 외관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일정치 않게 되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가 이 공백을 메꿀 것으로 보인다. 권밍치는 애플이 과거에도 많은 공급망 이슈가 있었으나 안정감 있게 대응했기 때문에 아이폰 14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큰 지연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예상되는 아이폰 14 모델의 스펙은 6.1인치 노치 화면, 60Hz 주사율, A15 프로세서, 6GB 램, 1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아이폰 14 맥스는 6.7인치 노치 화면, 60Hz 주사율, A15 프로세서, 6GB 램, 12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 펀치홀 화면, 120Hz T4 주사율, 더 좁은 베젤, 6GB 램, A16 프로세서, 4800만 화소 카메라, 8K 동영상 녹화.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6.7인치 펀치홀 화면, 120Hz T4 주사율, 더 좁은 베젤, 6GB 램, A16 프로세서, 4800만 화소 카메라, 8K 동영상 녹화 등을 지원한다. 출시 예상되는 모델은 아이폰 14, 아이폰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4종이며 아이폰 14 미니는 단종될 예정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또 TSMC로 갈아탄 퀄컴. 고객사 확보에 속타는 삼성 파운드리. 퀄컴을 고객사로 둔 삼성전자와 TSMC 간의 파운드리 수주전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 TSMC의 기존 수주 물량을 넘겨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퀄컴은 올해 초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에 이어 최근 보급형인 스냅드래곤 7 2세대 양산도 삼성전자 대신 TSMC에 맡겼다. 전작 스냅드래곤 8 1세대 및 스냅드래곤 7 1세대는 삼성 파운드리가 맡아왔다. 업계는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이를 계기로 불리한 수주 경쟁전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가 양산해오던 스냅드래곤 7 1세대 후속 버전 스냅드래곤 7 2세대 위탁 생산처를 TSMC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반기 스냅드래곤 8 1세대 양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다가 업그레이드 모델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를 TSMC에 맡긴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당시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이 원하는 수율을 맞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퀄컴은 내년에 출시할 스냅드래곤 8 2세대뿐 아니라 2024년 스냅드래곤 8 3세대까지 TSMC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민치 홍콩 텐펑국제증권연구원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TSMC는 내년과 2024년 퀄컴의 5G 플래그십 칩 독점 공급 업체가 된다며 이는 두 회사의 엄청난 윈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연구원은 또 퀄컴은 그간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첨단 파운드리 공정 고객이었다면서 퀄컴의 움직임은 TSMC의 첨단 공정 경쟁력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삼성전자를 크게 앞설 것이란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분석대로 퀄컴이 2024년까지 삼성 파운드리 고객에서 이탈할 경우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1위, 삼성전자가 2위를 기록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비에젯 항공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00대 계약. 베트남 최대 민간 항공사 비에젯 항공이 2022년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미국 항공기 제작 업체 보잉과 737 맥스 항공기 200대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에젯 항공과 보잉 간의 항공기 인도가 시행된다. 첫 50대의 항공기는 비에젯 항공의 태국 계열사인 타이 비에젯 항공에 인도될 예정이다. 앞서 비에젯 항공과 보잉은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패키지와 함께 보잉 737 맥스 총 200대의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6년에 보잉 737 맥스 100대 주문을 발표했으며 해당 기단은 당시 가장 현대적인 항공기 모델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양산은 총 주문량을 200대로 늘린 바 있다. 또한 보잉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 신뢰성 및 저렴한 운임을 통해 비에젯 항공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 기술 서비스 부문에서 비에젯 항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보잉 상용기 부문 인도 앤 동남아시아 판매 및 마케팅 부사장 존 브룬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항공산업에서 승객에게 저렴한 비행을 제공하기 위한 비에젯 항공과 파트너십을 지속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효율성, 유연성 기능을 갖춘 보잉 737 맥스는 아시아 안팎으로 노선을 확장하려는 비에젯 항공의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딘비엣 푸옹 비에젯 항공 전무이사는 이번 계약은 베트남과 미국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비에젯 항공과 보잉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